이더리움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요? 165만원입니다. 근데 똑같은 1000만원을 미국 주식으로 벌어도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세율도 똑같고요. 먼저 빼주는 금액도 같고요. 신고하는 달까지 똑같습니다. 한 푼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 왜 코인 세금만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할 거고,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내년 세금 계획에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 가상자산을 팔거나 맡겨서 번도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한 해에 250만 원까지는 안 내고요. 그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사가 한 가지 따라붙었는데 10억 원 넘게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50대 이상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50대가 3,994명, 60대 이상이 2,426명, 둘을 합치면 전체의 59%쯤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세금이 50대, 그리고 60대를 정면으로 겨냥한다라는 제목이 나왔고, 근데 저는 이 숫자를 열어보다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지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같은 집계에서 10억 원 넘게 보유한 사람은 모두 1,810명인데요. 50대가 가장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40대도 3,086명입니다. 50대랑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20대는 137명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평균 26억 원씩 넘게 들고 있어요. 이 모든 연령대 중에서 한 사람당 금액은 20대가 가장 크고,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많다는 것은 사람 숫자 이야기지 한 사람당 규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하필 50대, 60대의 숫자가 이렇게 자주 인용이 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잠깐 제 생각을 섞겠습니다. 이 세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은 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코인을 팔아서 이득을 확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는 시점을 조절해본 경험이 가장 많은 세대가 바로 50대, 60대입니다. 부동산도 그랬고요. 해외 주식도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서 맨 처음 던질 질문에 답이 나오는데요. 이번 세금은 코인만을 위해서 새로 만든 세금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에 붙는 세금과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한 해 이득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22%를 매기고 또 다음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합니다. 미국 주식을 해보신 분이라면 매년 해오던 절차랑 똑같죠. 그래서 해외 주식에서 쓰던 방법이 코인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같은 해 안에서 이득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이더리움에서 500만 원을 벌고 다른 코인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면 8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에 대해서만 따집니다. 거기서 250만 원을 빼면은 낼 세금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식 쪽 250만 원과 코인 쪽 250만 원은 각각 따로 계산돼요. 다만 딱 한 가지, 양쪽 모두 없는 게 있습니다. 작년 손실을 올해 이득에서 빼주는 제도인데요. 올해 크게 잃고 내년에 벌면은 내년에 번 돈 전부 세금이 붙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결국에 한 가지죠. 언제 파느냐에 대한 여부라는 거고, 이 세금은 파는 순간에만 생겨요. 안 팔고 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 파는 것뿐만 아니라 맡기거나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것도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더리움을 네트워크 운영에 맡겨두고 받는 보상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떤 소득으로 보고 언제 세금을 매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말에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바로 이 부분을 콕 짚었는데요. 직접 맡겨서 받는 보상과 유동성을 공급하고 받는 보상의 소득 종류, 그리고 과세 시점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였었고, 이 문장이 오늘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본 대목입니다. 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건요.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나오는 보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채워진다는 것은 그 보상이 제도 안에서 정식적인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세금을 매길 수 있을 만큼 꾸준히 나오는 돈이라고 나라가 인정하는 절차란 뜻이고, 이번 발표에서 거의 아무도 짚지 않은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면은 거래소가 그 자리에서 세금을 먼저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대신 냅니다. 판 금액의 10%랑 실제 이득의 20% 중에서 적은 쪽이죠. 우리는 다음해 5월 달에 직접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파는 순간 바로 빠져나갑니다. 국내 거래소가 이미 세금을 걷는 창구로 지정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세금에는 시행 전부터 가지고 있던 코인에 대한 예외가 하나 들어있어요. 실제로 산 가격과 올해 12월 31일 시세 중에서 더 높은 쪽을 산 가격으로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더리움을 2천만 원어치 사뒀는데 올해 말에 3천만 원이 되어있고 내년에 4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번 돈은 2천만 원이지만 세금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그럼 세금은 165만 원이고 맨 처음에 나온 그 숫자랑 똑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오른 부분은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기 때문인데요. 저는 내년 1월달 시행은 그대로 가면서 국회 논의는 없애자는 쪽보다는 조건을 손보는 쪽으로 좁혀지고 맡겨서 받는 보상 같은 새 유형의 기준은 시행 전에 따로 발표되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정부가 이번 계획에 미루자는 내용을 아예 넣지 않았고 부총리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예정대로 간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요구가 없애자는 쪽이 아니라 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달라, 보상소득의 기준을 정해달라 이런 쪽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원천 징수 절차까지도 이미 짜여 있는 상황에서 거들 준비가 상당히 진행이 됐다는 뜻이겠죠. 다만 국회에서는 과세를 아예 없애는 법안이 올라와서 소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변수는 끝까지 살아있어요. 국내 주식은 대부분 세금이 없는데 코인만 22%라는 이 형평성 지적도 실제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인은 기타 소득, 주식은 양도소득 분이라서 분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이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요. 코인에 붙는 22%는 코인만 잡으려고 새로 만든 세금이 아니라 해외 주식과 계산 방식이 같은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파는 순간에만 생기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오른 부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아직 안 정해진 건 세율이 아니라 맡겨두고 받는 보상, 이 스테이킹에 대해서 무엇으로 볼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지금부터 먼저 채워질 규칙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주는 쪽일까요? 아니면 맡겨두고 받는 이 보상의 기준을 정하는 쪽일까요?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그 기준이 실제로 나오는 날 우리 구독자분들이 남긴 문장들 그대로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